자, 영어로 the passive, 수동태라고 돼 있는데, 자, 수동태 우리 최근까지 계속 배우던 개념이 그지? 자, 수동태가 뭐냐라고 수동태를 개념을 정의하려면, 설명하려면 이 개념만 설명하면 안 된다 했어. 항상 개념을 어떻게 하라고? 반대되는 개념을 갖고 와서 같이 설명하라 그랬어. 동떨어진 개념은 전혀 없다. 자, 그러면 이거의 반대가 누구니까? 좋습니다. 자, 능동태라고 돼 있고, 자, 여기 보면 the passive라고 돼 있는데, 일단은 태 자체가 뭐라 그랬죠, 영어로? voice라 그랬지, 그지? 자, 그러면은 여기서 active voice냐, passive voice냐에 따라서 나뉘는 건데. 자, 그러면 능동, 수동. 수동 뭐라 했어, 내가? 그치? 목소리. 동사의 목소리가 누구 거냐. 그래서 직접 행동을 한 사람의 목소리냐, 아니면 가만히 있었는데 그냥 당한 사람의 목소리냐라고 했으니까 수동태는 반드시 누구 입장에서 서술하는 거다? 피해자 입장에서 서술하는 거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라 능동태로 썼을 때보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서술했을 때 임팩트가 더 세다라는 느낌이 든다면 그때 쓰는 게 수동태다. 그러니까 내가 늘 얘기하지, 피해자 입장에서 서술하는 거다. 왜냐면은 능동태는 누구 입장이라고 했어? 그렇죠. 자, 가해자 입장에서 서술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수동태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자, 수동태는 그럼 피해자 입장에서 서술한다 라고 했으니까, 자, 동사는 뭐랑 뭐로 나뉜다고 했어요? 동사는, 그렇지, 동사는 자동사와 타동사로 나뉜다 라고 얘기했죠. 자, 타동사가 뭐예요? 타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와야 되는 동사. 자, 그러면 피해자 입장에서 서술해야 되니까 동사는 반드시 자동사여야 돼? 타동사여야 돼? 그렇지. 자, 수동태는 반드시 타동사만 가능한 거야. 왜 타동사만 가능해? 외우지 말고. 피해자가 결국 뭐니까? 문장에서 가해자가 가해를 해서 피해자가 당한 거지. 아, 그럼 목적어가 피해자네? 그지? 그러니까 목적어가 없으면 수동태 쓸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목적어가 존재하지 않으면 수동태를 애초에 피해자 입장에서 서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동사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자동사는 영영 안 돼? 자동사는 평생 안 돼요? 그럼 뭐는 되는데요? 그렇지. 근데 타동사만 가는 게 아니라 자동사에 전치사를 넣으면 그것도 가능하죠. 그치? 자, 왜 가능해? 자동사는, 자, 타동사는 목적어를 가질 수 있지만 자동사는 목적어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 그치? give it to I가 맞아요? give it to me가 맞아요? 자, me는 격이 뭐예요? 주격이에요? 목적격이에요? 그럼 전치사 뒤에 목적어를 쓰니까 목적어를 수반하도록 전치사를 끌고 오면 되겠구나. 그럼 결국 자동사에다가 전치사 넣으면 타동사랑 비슷하니까, 타동사는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는 수동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자, 이렇게 해서 수동태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에 있는 내용이랑 같이 한번 보면 주어가 동작을 하는 주체인지 아니면 동작을 받는 대상인지에 따라서 능동과 수동태로 나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설명한 대로 얘기하면 동작을 하는 주체라는 건 결국 뭐라고요? 이게 가해자 입장인 거고, 타동사 기준으로 봤을 때 주어가 그대로 온 거지, 그지? 자, 근데 동작을 받는 대상이면은 이게 바로 뭐라고? 피해자 입장이라고. 그 피해자가 문장 성분상 뭐라고? 문장 성분에서 피해자. 목적어지. 그러니까 목적어가 어디로 간다? 주어로 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수동태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표현한다? be 플러스 pp로 표현한다. 그러니까 얘가 동사야, 얘가. 알겠지? pp는 동사야, 아니야? 아니지. 그래서 be 플러스 pp, 과거분사가 당하다라는 표현을 나타내니까 be 플러스 pp로 나타낸다는 지나가는 중학교 1학년도 아니까 요 정도만 보겠습니다. 자, 서프라이즈 뜻 뭐예요? 그렇지, 뭐뭐를 놀라게 하다. 왜? 서양 사람들은 감정에 대해서 이거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 그렇지, 감정 유발 타동사.
감정과 관련된 건 싹 다 자동사라고 타동사라고? 타동사. 그러니까 감정 유발 타동사라고 하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보듯이 그 영화는 그들을 깜짝 놀래킨다. 야, 그럼 생각해봐. 놀란다는, 그러니까 얘도 되고 얘도 되잖아, 문법적으로. They are surprised by the movie. 얘도 맞고 얘도 맞아요. 자, 그러면 민호 최근에 보고 좀 깜짝 놀라거나 되게 재밌게 본 영화 없어? 딱히 없어요? 아니면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 제일 인상 깊게 본 거 뭐야? 깜짝 놀란 걸로 치면 쌤은 그건데 아바타 1, 아바타 1. 너 2000 몇 년생이야? 11년생인가? 그거 2009년에 나왔잖아. 너 태어나기도 전이네 그러면? 그러니까 2는 최근에 나왔고 아바타 1이 2009년인가 나왔을 거야. 아 2010년인가? 2009, 10년 그 사이였거든? 아바타 1 2009년 12월? 그러니까 내가 예비 고3 때 나왔어. 그러니까 이거 보고 열심히 공부해야지 했던 그 생각이 나. 그리고 열심히 안 했지만. 그래서 그때 신세계였어. 그때 왜냐면 아바타가 전성 매진이었어. 싹 다.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지금 저기 웨스턴도 가면 CGV 있잖아. 너 CGV 가봤지 저기 웨스턴도. 사람 별로 없잖아. 그거에 한 200배라고 생각하면 돼. 옛날에는 2009년까지만 해도 CGV 아이맥스에 저기 사람 미어 터졌어. 왜냐면 여기 경기 북부에 아이맥스 영화관 갖고 있는 게 일산이랑 몇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지역에서 되게 많이 와서 파주에서도 많이 오고. 그때 당시만 해도 막 운정이랑 야당 이런 데는 발달이 안 됐으니까 사람들이 다 일산 와서 봤단 말이야 영화를. 근데 내가 진짜 바보 같았던 게 이렇게 영화 예매를 하잖아. 근데 그럴 리가 없었을 텐데 특히 3D 안경 보고 이렇게 봤단 말이야. 그때 이게 신세계였어. 혁신이었고. 근데 여기에 딱 자리가 3개 남은 거야. 그래서 나 사촌 동생이랑 동생이랑 이렇게 봐야지 했는데 야 개꿀이야. 맨 뒤에 자리가 있어. 했더니 알고 보니까 맨 앞이었어. 그래서 나 이러고 봤잖아. 이러고. 뭐가지 꺾어지는 줄 알았어. 2시간 동안 봐야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때 아바타가 나한테는 진짜 신박했거든. 그래서 대박이었어. 그러니까 지금이야 CG가 되게 막 촌스러워 보이지만 그때 저 정도 CG는 그리고 특히 3D로 봤잖아. 막 그냥 투르크막도 막 날라다니고 난리도 많이 했어 그때.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그거 보고 진짜 신세계였거든요. 와 이제 세상에 이런 세상이 왔구나. 근데 어쨌든 그럼 봐봐. 아바타라는 영화가 우리를 깜짝 놀래켰다라고도 얘기하지만 근데 사실 우리가 깜짝 놀랐다고 얘기하는 게 더 임팩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서프라이즈를 쓸 때는 수동태로 쓰는 경우가 많겠어? 능동태로 쓰는 경우가 많겠어? 당연히 수동태로 쓰는 경우가 많지. 왜냐면 우리가 놀랐다는 게 야 대박이야 나 진짜 깜짝 놀랐다니까 아바타 보고. 근데 요거는 야 아바타가 진짜 대박이었어. 그때 우리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었어 걔 때문에. 이런 느낌이야. 좀 확실히 좀 뭔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 똑같은데 근데 그 미묘한 차이가 좀 느껴져요. 그러니까 둘 다 맞는데 아바타라는 영화가 뭔가 좀 더 부각시키고 싶으면 능동을 쓰면 되고 그에 의해서 우리가 놀랐다라는 정보를 좀 더 부각시키고 싶으면 수동태를 쓰는 걸로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고 둘 다 맞는 게 아니라 전달했을 때 의미의 깊이감이 달라진다고. 가해자의 입장에서 썼냐 피해자의 입장에서 썼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알겠죠? 그래서 요게 수동태의 가장 본질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능동문 쓴 다음에 수동태를 이거 바꿔봐 라고 하는 건 사실 썩 그렇게 좋은 영어 공부는 아니에요. 왜냐면 어떨 때 뭐가 더 임팩트 있냐를 배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영화가 우리를 놀래킬 것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되게 혁신적이고 어마어마한 영화라서 네가 평소에 아는 영화랑 좀 다를걸? 내가 아까 얘기했던 아바타 같은 것처럼? 그러면 이렇게 쓰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라 야 영화 보고 진짜 우리 깜짝 놀랐잖아. 거기 막 귀신 나오고 막 장난 아니어서 너무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 이러면 이런 느낌을 쓰는 거야. 어때요?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확실히 달라지죠. 얘는 영화가 신박했다. 얘는 내가 놀랬다라는 정보를 훨씬 더 강조해서 담아낼 수 있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러니까 이래서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수동태 누구 입장이라고? 그래, 피해자 입장에서 쓰는 거고 그리고 동사는 무조건 뭐 해야 된다고? 타동사여야 돼. 그러니까 수동태로 쓸 수 없는 동사는 당연히 자동사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얘네는 싹 다 완전하게 자동사로만 쓰이는 애예요. 죽다잖아. 죽다가 어떻게 타동사가 되겠어? 죽이다겠지. 그건 킬이잖아. 다이는 자동사야. 안 돼, 안 돼. 다이는 완전한 자동사야. 그러니까 이건 되지. die young 이러면 뭐야? 젊은 나이에 죽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동사에다가 보어를 끌고 와서 죽을 때 당시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는 가능하지만
타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목적어가 수반될 수가 없다고요. 죽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어나다 이런 거 있지? 이런 것도 다 안 돼. 근데 사실 smell은 타동사 돼. 냄새 맡다. I can smell it 이러면 나 그거 냄새 맡아지는데? 이런 뜻이거든. 사실 smell은 되긴 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왜냐면 smell이 너네가 그 감각동사에서 배우잖아. It smells good. 이거 좋은 냄새 난다. 그지? 그래서 감각동사긴 하지만 사실 타동사로 후각 냄새를 맡다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smell은 되기는 하는데 근데 냄새가 맡아진다라는 말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수동태로 안 쓰는 거죠.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동사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타동사더라도 그러니까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타동사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내가 위에서 강조하는 거야. 타동사는 무조건 수동태 이렇게 하면 안 돼. 왜? 가해자 입장이나 피해자 입장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 서술했을 때 어감이 자연스러워야 쓰는 거지. 자연스럽지 않으면 쓰면 돼, 안 돼? 당연히. 말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타동사이더라도 뭐라서 의미가 어색하다는 뜻이야. 그래서 안 된다라는 거야. 자, resemble 뜻 뭐예요? 그건 assemble 모이다네. 이건 닮다. 민호는 어머니 닮았어요? 아버님 닮았어요? 어머니 판박이야? 자, 그러면은 민호는 어머님을 매우 닮았다라고 하지. 민호는 어머니에 의해 닮아졌다는 말이 있어? 그거 되게 좀 이상하지 않아? 그게 말이 되냐고, 그지? 그걸 닮다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누굴 닮았는지 알려줘야 되니까 당연히 목적어가 본능적으로 떠올려야 되니까 타동사지. 근데 수동으로 썼을 때 민호는 어머니에 의해 닮아졌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능동으로 쓰는 게 자연스럽잖아. 그러니까 얘는 절대로 수동태로 쓰면 안 되는 거야. 렉도 내가 그냥 지금 상태 부족하다는 거지. 뭐뭐에 의해서 부족해지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fit도 마찬가지고 특히 have는 소유하다잖아. 그냥 내가 갖고 있으면 내가 갖고 있는 거지. 이게 뭔가에 의해서 소유된다는 말이 돼? 그냥 내가 갖고 있으면 갖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표현하는 게 자연스럽기 때문에 소유나 상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소유나 상태란 말은 결국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쌤 이 단어들 다 외워야 돼요? 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하면 돼. 동작이 아니야. 동작. 너 지금 여기서 노트에다가 필기하잖아. 그럼 이건 필기하는 건 동작이지. 그러니까 이건 수동으로 가능할 수 있겠지. 가지고 있는 것도 동작 아니에요? 가지다는 상태죠. 왜냐면 동작이려면 그러니까 소유나 상태로 돼 있잖아. 동작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시작하고 끝이 분명해야 돼. 유튜브 영상처럼. 너 소유하다가 끝이 존재? 아니잖아. 그냥 내가 지금 순간에 갖고 있으면 갖고 있는 거지. 그리고 너가 지금 잘생겼다. 이게 끝이 존재해요? 순간의 상태만 나타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상태는 동작과 달리 시작과 끝이 불분명한 거야. 그러니까 동작이라는 건 시작과 끝이 분명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뭐 해야 되냐면 똑같은 행위가 반복이 가능해야 돼. 필기하는 건 반복이 가능하지. 소유하다가 반복이 가능해? 한 번 갖고 있으면 그냥 이거 그냥 내 거잖아 쭉. 그지? 그래서 안 된다고. 이렇게 구분하면 돼.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아니다? 그러면은 수동으로 쓸 수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이해됐어요? 자, 필기할 거 있으면 빨리 하세요. 그래서 수동태로 쓸 수 있는 경우는 한정적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타동사인데 피해자 입장에서 서술했을 때 자연스러워야 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럼 요거 하면 이제 끝났어. 자, 수동태 부정문과 의문문이 오질나게 많이 나오겠지. 자, 의문문 할 때 이제 애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이런 건데, 자, 부정문은 당연히 B 플러스 PP니까 B 뒤에다 그냥 뭐 하기만 하면 돼? B 뒤에 낯을 붙이기만 하면 되지. 전혀 어렵지 않아. 그리고 특히 이렇게 줄이면 wasn't라고 하겠지. 사실 부정문은 전혀 어렵지 않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의문문이야, 의문문. 왜냐면 Did you break your bicycle? 네가 네 자전거 부셔먹었니? 라고 했어. 자, 그럼 이걸 이제 뭐 할 수 있어? 타동사니까 목적어지. 자, 수동태가 뭐라고? 목적어, 즉 피해자 입장에서 서술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의문문으로 바꿀 때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거잖아. 자, 의문문 어떻게 만들어요? 이렇게 우리가 소위
비동사가 아니면 다 일반 동사라고 하잖아. 자, 일반 동사일 때는 의문문 만들 때 조동사 do의 도움을 받는다 그랬지. 그래서 과거 시제더라도 무조건 얘가 조동사기 때문에 어떻게 써야 돼? 동사 원형 써야 되잖아. 이게 1학년 때 우리가 배운 의문문의 구성이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얘를 주어로 가져가는 수동태로 써야 돼. 자, 그럼 수동태로 쓸 때 동사 누구야? 수동태 어떻게 써요? 그렇죠. 수동태는 be 플러스 pp로 써야 돼요. 그죠? 그럼 여기서 동사는 누구예요? 당연히. 그럼 비동사 의문문 만들 때 비동사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앞으로 보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did였던 조동사가 이제 뭘로 바뀌어야 돼? 과거 시제니까. 그래서 이게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오는 거야. you였으면 were였겠지. 근데 이제 문제는 뭐야? 피해자가 주어로 와야 되지. 그러니까 3인칭 단수지.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야 돼? was 라고 했어야지. 그러니까 이 의문문이 제일 어려워. 자, 의문문은 그리고 너네만 어려워? 원어민 애들도 어려워. 그래서 이거 너네 유치원 때 막 그 초등학생 때 국어 받아쓰기 하잖아. 똑같아. 얘네도 이거 연습해. 얘네 어렵잖아. 이해됐지? 왜냐면 비동사에 뭐를 써야 되는지 주어를 우리가 헤아리면서 작성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주어를 생각하면서 비동사를 얘기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건 엄청나게 고도의 연습을 필요로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려운 게 정상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Was your bicycle? 하고 어떻게 하면 돼? 그렇지. 이제 이 브레이크를 broken 이라고 한 다음에 행위자는 by you 라고 하면 되지. 그지?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바꾸는 거. 이게 제일 어려워. 그래서 의문문이 제일 빡셉니다. 의문문. 그래서 yes, 특히 yes나 no로 하는 의문문의 수동태는 주어랑 왜냐면 yes잖아. 그러니까 응 맞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비동사가 앞으로 가야겠지. 그지? 그래서 was my bike fixed by my father 한 다음에 의문사가 있으면 반드시 의문사를 맨 앞에다 넣어주는 거. 그리고 비동사를 써야 돼. 알겠지? 이해됐어? 의문사가 있으면 의문사, 비동사, 그 다음에 주어 한 다음에 특히 여기 어떻게? pp로 바꿔야 되지. 그지? 그래서 의문문은 연습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의문문은 이거 출제 가능성 100%입니다. 알겠죠? 자, 당연히 조동사와 동사구가 있는 수동태. 자, 그럼 조동사는 당연히 어떻게 써야 돼?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써야 되지. 그래서 조동사 뒤에 be를 무조건 고정해야 되지. be. 그러니까 여기 be는 무조건 고정이지. 왜? 조동사 뒤에 뭐 써야 되니까? 동사 원형 써야 되니까. 그지? 이건 중1 때 배우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예문처럼 children should be taught. 자, 그러면 애들이 가르침을 준다야 받는다야 be taught니까. 그치? 그럼 children은 가해자야 피해자야? 받는다니까? 피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왜 그러는 거야? 배우는 대상을 주어에다 먼저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수동태로 쓰는 거야. 아무 때나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조동사 뒤에 만약에 부정문으로 쓴다?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하면 돼? 조동사에다가 납붙이는 거야. be에다가 납붙이는 게 아니라. 알겠어? 어디다가? 조동사에다. 그러니까 can't, couldn't, mustn't 이렇게 써야 되지. must, must be not 이렇게 하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must not be 이렇게 해야 되겠지. 어순만 조심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구동사. 그러니까 동사구를 소위 구동사라 그래.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특히 동사구인 경우 당연히 뭐야 이거? 자동사 플러스 뭐겠어? 전치사겠지. 알겠어? 왜? 타동사만 수동태 가능한데 자동사는 그러면 수동태 쓰려면 전치사도 같이 써야지. 그러니까 왜냐면 left는 뭐예요? left 뭐예요? 웃다지. 이거 자동사야 자동사. 근데 laugh하고 at 하면 전치사 썼지. 그럼 이거 자동사야 타동사야? 그럼 뜻 뭐야 이거? 그렇지. laugh는 내가 혼자 하하하 이렇게 웃는 거야. 근데 at은 뭐야? 이렇게 하고 하하하 이렇게 웃는 거지. 기분 좋아 안 좋아? 그러니까 얘는 뭐야? 뭐뭐를 비웃다가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at이 빠지면 수동 돼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 돼? 수동 쓰면 be left 하면 이거 수동이 아니야. 이거 수동 아니야.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틀린 거야. 왜냐면 자동사 수동 된다고 안 된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야 돼? be left at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무슨 뜻이야 이러면 be left at 하면 뭐뭐에 의해 조롱받다 비웃음을 사다 이러면 되죠. 그러니까 be left at by 하면 이거 문법적으로 틀린 거야 맞는 거야? 뭐라고?
be left at by 이거 문법적으로 틀려 맞아. 맞지? 왜? 쌤 전치사 두 개 올 수 있어요? 올 수 있다고. 이거는 뭐라고? 이거 하나 자체가 동사라고. 알겠어? 그러니까 돼 안 돼? 돼. 알겠지? 왜냐면 타동사는 뒤에 목적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왜냐면 주어로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없으니까 쓰는 거야. 됐지? 응, 먹고 와. 자, 됐지? 자, 그러니까 동사구를 하나의 단어처럼 취급해야 돼. 알겠어? 그러니까 by 두 개 이렇게 나왔다고 어색해하면 안 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by 행위자를 생략한다. 그냥 당연히 뭐냐면 동작의 행위자가 딱히 중요하지 않거나 그냥 대상, 피해자에만 초점을 맞추면 굳이 생략하지 않겠죠. 아니, 굳이 쓰지 않고 생략하겠죠. 그지? 아니면 행위자가 막연한 일반인이면 행위자가 누군지 알아 몰라. 모르니까 쓸 수가 없지 당연히. 그러니까 안 쓰는 거야 이러면. 알겠죠? 자, 그래서 특히 뭐 people이니 막 이런 거 나오면 굳이 안 쓰는 겁니다. 수동태로 썼을 때. 그래서 이게 특히 언제 쓰냐면 people say that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사람들은 이렇다라고 얘기하더라. 근데 그거는 중요하지 않잖아. 그냥 일반인들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이런 얘기가 돌더라. 이런 식으로 수동으로 쓰는 게 좋겠지. 그러니까 it is said that 이렇게 해서 바꾸는 거지. 가주어 진주를 써서 이렇게 쓰는 게 더 많이 나와. TC가 뭐라고? ETC. etc 이거 뭐냐면 etc 기타 등등이란 뜻이야. 아, 자주 쓰는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동작의 행위자를 모르거나 불분명하면 그럼 얘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그냥 당연히 모르니까 안 쓰는 거죠. 글의 중간에서 주어를 바꾸지 않기 위한 경우, 그러니까 앞에 나온 주어를 그대로 이어받기 위해 수동태를 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when he arrived home, 그가 집에 도착했을 때 he was arrested, 그는 체포되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앞에 나온 주어를 그대로 받아서 수동으로 썼지.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냥 굳이 구태여 행위자를 안 쓰는 거죠. 그러니까 얘에 집중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반복됐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렇게 막연한 일반인인 경우에는 이렇게 by people 이렇게 이런 거를 잘 안 쓴다 그랬잖아. 사실 요거 지금 나오진 않았지만 사실 수동태 배울 때 이 people 같은 거 나오면 보통은 그런 거 많이 나와. 가주어 진주어로 바꿔서. 그러니까 이게 너네 다음 저기 6과에 가주어 나오거든. 아마 거기서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때 가서 배우고.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여기죠. 4, 5 형식 저거. 자, 저기가 제일 중요해요. 여기. 자, 그러면 일단 얘네 보기 전에 정리 좀 합시다. 수동태 어떻게 하는지. 자, 일단 수동태 지금까지 배운 건 수동태의 기본적인 의미, 정의와 기능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배웠고요. 자, 그리고 수동태를 활용해서 어떻게 문장을 작성하는지 평서문과 의문문과 부정문 다 같이 배워본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특히 조동사 섞였을 때 그리고 동사구가 섞였을 때는 어떻게 하나. 그리고 뭐뭐에 의해서 당한 거니까 행위자를 표현할 때는 전치사 뭐 쓴다? by를 쓴다. 근데 그 by 전치사구 행위자를 표현하는 게 어쩔 땐 쓰고 어쩔 땐 안 쓰는데 안 쓰는 경우는 보통 어떤 경우인가 하고 지금 끝난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수동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능동이랑 수동을 구분하는 법을 좀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일단 첫째, 우리 뭐부터 봐야 되냐? 자, 내가 주어 동사 이렇게 하지 말라 했지. 어떻게 하라 했어 옛날에? 동사 주어 이렇게 하라 했지. 왜? 주어는 동사의 꼬봉이라 그랬잖아. 그지? 왜? 동사의 행위를 누가 했냐를 가르쳐 주는 게 주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문장을 볼 때 뭐 먼저 봐라? 동사 먼저 보라 했잖아. 알겠지? 자, 그래서 동사를 먼저 찾아. 그래서 동사를 찾고 동사가 뭐인지 봐라? 동사가 뭔지 봐야 돼. 수동태 쓰려면. 그렇지. 왜냐면 타동사가 아니야. 그러면 이제 굳이 판단할 필요 없지. 얘는 애초에 수동이 불가능하니까 얘는 무조건 능동일 수밖에 없지. 아까 막 봤던 뭐 remain, 뭐 stay 막 이런 애들.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돼? 동사를 잡았으니까 이제 우리
동사 뭐가 된다고? 주어. 그래서 주어나 그리고 특히 주어가 아니면 준동사일 수도 있잖아. 그지? 준동사이면 당연히 누구여야 돼? 의미상의 주어. 됐어? 주어나 의미상의 주어가 뭐인지 봐라.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판단하는 거야. 알겠어? 자, 근데 딱 봐도 피해자일 수밖에 없어. 예를 들면 주어가 뭐 예를 들면 저기 사람이 아니야. 근데 사람만 할 수 있는 동사야. 그러면은 이건 당연히 뭐일 수밖에 없어. 수동일 수밖에 없겠지. 이런 식으로 가해자 피해자만 판단해도 금방 다 풀린단 말이야. 자, 근데 때로는 가해자일 수도 있고 피해자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예를 들면 주어에 사람이 나왔어. 사람은 가해를 할 수도 있고 당할 수도 있잖아. 그지? 자, 그러면 이제 그 뒤에 뭐 봐야 돼? 타동사 뒤에 뭐 있는지 봐야 돼. 그렇지. 목적어가 있는지 판단하는 거야. 자, 목적어가 근데 있어. 그러면 능동 수동. 능동. 그러니까 있으면 능동. 없으면 뭐야? 드디어 이제 수동이 되는 거지. 됐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타동사인지 보고 목적어 있는지 보면 다 거의 5초 안에 풀 수 있는 거야. 알겠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얘네야. 얘네. 왜냐면 내가 지금 타동사인데 뒤에 목적어 있는지 보라 그랬잖아. 근데 얘 봐봐. 얘 보면 쌤이 타동사인지 보고 목적어 있는지 보라 했죠. 근데 있으니까 그럼 능동이겠네요? 근데 얘 지금 어떻게 내놨어? 목적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동태가 쓰였지. 얘 왜 그래? 당연히 얘 같은 경우는 소위 그 문장의 사형식이라고 하면 얘는 뭐니까? 목적어가 2개잖아. 그지? 그러면은 가해자가 2개나 있네? 그러니까 어떻게? 당연히 수동도 몇 개 만들 수 있어? 2개 만들 수 있는 거야. 2개. 알겠어? 그리고 얘는 애초에 목적어가 2개 있던 애잖아.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주어로 가면 하나 목적어는 살려줘야겠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얘가 시험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해서 판단해야 돼? 당연히 어법 문제는 항상 어떻게 하라고? 해석하라 그랬잖아. 알겠지? 해석해서 판단을 하는 거야. 얘가 받았는지 주는 건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보통 여기에는 간접 목적어는 받는 사람이 나오고 직접 목적에는 그 주는 물건, 대상이 나오죠. 그지? 자, 특히 이렇게 사람이 나왔을 때 주어에 그럼 개꿀이야. 그냥 어떻게 하면 되냐면 DO를 그대로 내리면 돼. DO를 그대로. 알겠어? 근데 만약에 사물을 주는 물건이 주어로 가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전치사를 같이 써줘야 돼. 그러면은 소위 너네 사형식이라고 할 때 그 전치사 to 오냐, for 오냐, of 오냐 그거 배우잖아. 그지? 그거의 전치사를 어떻게 외우라고 했어 내가? 그러니까 쟤는 to잖아. 자, to는 어떤? 그치? 바로 전달되면 to고, for는 한 단계 더 거쳐서 전달되면 for라 그랬지.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give to야, for야 당연히. 주면 바로 가니까 to지. 그 다음에 teach는 나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 가르치는 거 지금 가르치면 바로 가 안 가? 바로 가지. 그러니까 이러면 다 to야. 자, 근데 for는 by는 어때? by는 사다가 줘야 되지. 그러니까 for를 써야 되고 예를 들면 뭐 cook도 어때? 요리를 해서 갖다가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for지.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는 행위를 할 때 바로 너한테 가야 돼. 그래야 to를 쓸 수 있어. 왜? 주는 행위를 하니까 바로 너한테 가잖아. 근데 by는 어때? 산 다음에 주는 행위를 따로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 한 단계 더 거쳐서라는 말이 주는 행위는 뒤이어서 별도라는 거야. 요리도 한다고 해서 이게 바로 너한테 안 가잖아. 하고 너한테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for라고. 알겠어? 그러니까 to랑 for는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by는 무조건 뭐 한다?
전치사 for를 써야 된다. 그리고 여기 시험 포인트인데 send랑 make랑 read랑 write, buy, bring 등의 동사는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만 사용한다. 그러니까 얘는 간접 목적어, 즉 사람이 앞으로 못 나와. 알겠어? 그러니까 얘는 지금 사람을 주어로에다가 쓸 수 있는데 근데 얘네들은 주어에다가 사람을 못 써. 알겠어? 직접 목적어, 즉 주는 사물, 물건만, 사물만 주어에다가 쓸 수 있어요. 알겠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 사람을 주어에다 넣었을 때 어감이 어색해지고 이상해져서 그런 거고 특히 이 make 같은 경우는 왜 또 그러냐면 make가 have make의 그 사역동사에서 배우잖아. 거기서 그 수동태를 배우거든. 그 수동태로 쓰이는 거랑 혼동되기 때문에 그래서 make는 이런 식으로 사형식, 즉 뭐뭐에게 뭐뭐를 만들어주다라는 의미로 썼을 때는 사람을 수동태다 쓰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특히 이렇게 사람이 주어에 나왔을 때는 그대로 오지만 사물이 오면은 전치사 투냐 포냐에 따라서 맞춰서 써야 된다는 거 요거 유의하시고요. 근데 5분은 사실 쉽지. 5분은 뭐만 기억하면 돼? 5분은 ask만 기억하시면 돼요. 수동태로 쓸 때. 알겠죠? 그래서 나머지 이렇게 to, for, of 각각 전치사 뭐 오는지 보셔야 되고 그리고 특히 얘네들은 수동태로 쓸 때 사람을 주어에다 두지 않는다라는 거. 왜냐면 생각해봐. 사람이 보내진다 막 이렇게 해석되는 거 불가능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주어에다 사람을 넣었을 때 다시 받는 대상이 나왔을 때 절대로 사용될 수 없는 문장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라고 올람성어로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적격 보어가 나오는 소위 오형식이라고 하는 거. 자, 얘 특히 조심해야 돼. 얘는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사형식으로 썼을 때 여기 톰이랑 더 북은 같은 개념이야, 다른 개념이야? 서로 다르죠. 근데 여기 보시면 우리는 그를 elephant man, 코끼리 사람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곧 그 사람이 코끼리 사람으로 불리니까 그 사람은 코끼리 사람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죠. 얘는 이런 식으로 구분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르면 이제 사형식으로 쓰인 거고 얘가 서로 같으면 어떻게 쓰인 거냐면 목적격 보어로서 오형식으로 쓰인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오형식은 사형식보다 훨씬 더 쉬워요. 사형식 같은 경우는 받는 물건이 주어에 나오면 전치사를 써야 되니까 전치사 각각 뭐 오는지를 어느 정도 숙지하고 계셔야 되는데 사실 얘는 개꿀입니다. 그냥 그대로 내리면 돼요. 그대로 보어 자리에다 그대로 내서 그대로 쓰고 수동태로만 쓰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형태상으로는.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할게. 타동사니까 뒤에 목적어 그러니까 자 수동태로 쓸 때는 타동사인지 보고 뒤에 목적어 있는지 보라 했잖아. 근데 얘는 목적어 아니야. 뭐야? 보어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해서 맥락을 통해서 동사를 확인하고 이렇게 수동태로 전환을 하는 게 중요해요. 알겠죠? 그냥 무지성으로 그냥 무조건 타동사, 목적어 이렇게 하고 풀면 안 돼. 알겠어? 그거는 영어가 아니야. 언어잖아. 언어답게 해석하셔야 돼요. 그리고 특히 이렇게 목적격 보어에 형용사 나오잖아. 그러면 형용사 그대로 내리면 돼요. 그대로.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특히 만들어졌다. 자, make가 이런 식으로 오형식으로 쓰이는 경우에는 수동태로 쓸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make가 사형식인 경우에만 못 쓰는 거예요. 사형식.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를 취하는 오형식의 수동태는 항상 당연히 목적어가 주어로 가는 이거는 오형식만 그런 게 아니라 다 당연히 그리고 목적격 보어에 쓰는 거는 명사는 그대로 형용사도 그대로 이렇게 내려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요. 요거 수동태 이번 백마중 시험 가장 핵심 문법입니다. 자, 그러면은 웜업 밑에 한번 풀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번 그림을 설명하는 문장을 고르시오. 자, 그러면 the cat. 자, 지금 여기 딱 봐도 치고 있으니까 고양이가 피해자죠. 그러면은 피해자기 때문에 피해자를 썼지만 문제는 뭐다? 요거는 과거 분사가 아니라 타동사, 즉 동사의 과거형이잖아. 과거 시제. 이건 동사죠. 자, 그러니까 이건 수동이 아니라 능동이 돼버리니까 이건 틀렸고, 자, 비동사가 와야 수동태를 쓸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동사의 과거형이 아니라 과거 분사가 되니까. 왜? 얘가 동사니까.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하면 돼. 그러니까 그러면 고양이는 발로 차였다라는 뜻이 되죠. 그러니까 B라고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2번도 보시면 보면은
자, 이렇게 맞고 있죠? 자, 그러니까 맞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동사 쓴 게 아니라 비동사 쓰고 PP를 쓴 피해자 입장에서 서술한 수동태를 쓰면 된다. 자, 3번. 이것도 지금 던져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자, 호랑이가 던져지고 있죠? 자, 그러면은 이것도 동사의 과거형이니까 타동사니까 여기 봐봐. 목적어 있는 거 보이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가해자 입장에서 서술했다는 거니까 말이 안 되고, 자, 동사를 쓰고 PP를 쓴 이 B 플러스 PP 형태가 피해자 입장에서 서술한 거니까 B가 맞다.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능동태는 A. 왜냐면 액티브니까 능동이고 패시브니까 수동이겠죠. 자, 이건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능동태는 그냥 뭐만 있으면 돼. 얘는 뒤에 목적어가 있으면 되고 수동태 목적어 있으면 돼 안 돼. 자, 근데 여기 coffee 있네. 오케이. 자, 얘는 능동. 자, 그리고 B 플러스 PP네. 자, 그러면 이거는 목적어 없으니까 수동. 자, 콜럼버스는 아메리카를 발견했다. 자, 그럼 이거는 목적어 있으니까 능동. 자, 근데 이거는 없으니까 수동. 그다음에 they built the twin towers. 자, 이거는 목적어가 있죠. 그러니까 능동. 자, 그다음에 여기는 목적어가 없는 B 플러스 PP지. 그러니까 이거는 수동. 그다음에 요거는 paint the fence라고 해서 목적어가 있으니까 능동. 근데 요거는 목적어가 없으니까 수동. 목적어가 없네. 그러니까 또 막 APAPAP 이렇게 무슨 기계처럼 풀지 말고 보고 풀어. 없잖아. 자, 그러면은 P. 그다음에 agent는 advertised package. 자, 패키지 여행을 광고했다. 목적어 있지? 그러니까 얘는 능동. 이렇게 해서 해석하면서 목적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면서 풀면 바로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딱 봐도 요거 과거분사. 자, 모르는 게 부끄러운 거야. 모르는데 아는 척하거나 안다고 착각하고 넘어가서 이번에 서술형 가서 이거 PP 하나 때문에 털려서 97점, 98점 나오면 그게 가장 멍청한 겁니다. 자, 왜냐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 가르치다 보면 생각보다 의외로 과거분사형 잘 모르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이 수업을 듣다가 나 과거분사형 불규칙 동사들의 과거분사형이나 이런 거 잘 못 외운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당연히 외워야겠죠. 그래서 요거는 저랑 같이 안 풀고 여러분 몫으로 냅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숙제로 한번 풀어보고 그다음에 채점을 했는데 단 하나라도 틀리면 저한테 반드시 와서 과거분사형 외우게 단어장 좀 주세요라고 해서 꼭 요청하셔야 되고 확인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숙제로 꼭 풀어 오셔야 돼요. 이해됐죠? 그래서 요거 진짜 중요하니까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거야. 나는 인벤트를 불규칙해서 본 적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얘네들은 이렇게 그냥 쓰면 돼. invented. 알겠지? 불규칙해서 본 것 같다 그러면 과거분사 그거 쓰면 되고. 근데 만약에 본 적이 없다 그럼 다 ed 갈기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풀어보시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 지금 이 시기 아니면 놓쳐서 영영 극복 불가예요. 알겠죠? 그럼 고1, 2 가서 서술형 가서 그때 가서 문제 커지니까 지금 반드시 저한테 확인받고 외우기 바랍니다. 지금 놓치면 영영 놓쳐요. 귀찮다고 안 하지 말고 꼭 하시기 바라고. 자, 그러면은 수동태는 이렇게. 자, 마지막 수동태는 누구 입장에서 서술한다? 피해자 입장에서 서술하는 거니까 타동사인지 보고 주어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본 다음에 뒤에 뭐 있는지 봐라. 목적어가 있는지 없는지 봐라 라고 얘기했죠. 자, 이렇게 해서 수동태 문제 되게 많습니다. 열심히 풀어보시고요. 자, something 후치 수식. 이거는 뭐 원래 너네 형용사 앞에서 꾸며줘야 되잖아. 그지? 근데 사실 원래 형용사는 꾸며주는 방식이 원래 앞에가 아니라 앞이랑 뒤 둘 다 있어. 이해됐어? 그러니까 전치 수식이랑 후치 수식 원래 둘 다 있어요. 전치 수식만 있는 게 아니라. 근데 후치 수식은 지금 굳이 얘기하진 않고요. 나중에 정규반이거나 나중에 시간이 따로 되면 그때 설명하는 걸로 하고, something일 때 그럼 왜 굳이 형용사를 뒤에다 써야 되냐? sweet something 이러면 안 돼. something sweet이라고 해야지. 이게 왜 그러냐면 엄밀히 얘기해보자. something은 아예 한 단어야 원래? 연아? 아니요. 그럼 뭐야? 썸이요. 그렇지. 썸이랑 띵이 합쳐진 거야. 그래서 앞에서 이미 수식 받았잖아. 그래서 뒤에서 꾸며주라고 하는 거야. 이유가 있었던 거지, 그지? 그러니까 형용사를 뒤에다 쓰라고 하는 거예요. 쉽지? 그러면은 something, somewhere, someone, somebody 다 통해. 다 썸의 썸의 수식을 받았잖아. 그러면 nothing은 어때? nothing은 앞에서 해도 돼? 뒤에서만 해야 돼? 앞에서 해도 돼? 자, 얘도 마찬가지. nothing은 no랑 thing이 합쳐진 거잖아. no의 수식을 받았지.
그러니까 얘도 무조건 형용사 뒤에다 쓰는 거야. 그래서 nothing, anything, something 이거 다 전치수식, 후치수식? 당연히 후치수식. 개념 끝. 이게 다야. 알겠지? 자, 그러면은 I have something important라고 해야지. I have important something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이거 사실 내가 굳이 여기서 개념 설명 안 해도 너네가 영어를 애초에 유딩 때부터 혹시 영어 유치원 다니신 분 있어요 여기? 영어 유치원에 어학원? 아 그러진 않았고요. 영어 맨 처음에 언제부터 했어? 아 유치원에서 했어? 아마 여기서 쌤이 영어 제일 늦게 배웠을걸? 나 영어 12살에 처음 배웠어. 그러니까 ABCD를 12살에 처음 했어. 12살에. 왜냐면 쌤 좀 대만 살다 오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좀 그 뭐라 해야 되지? 쉽게 얘기하면 대만 애들은 만 나이 쓰거든? 근데 여기는 한국 나이 쓰잖아.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9구단 외우다 왔어. 5 곱하기 1은 5, 5 곱하기 2는 10 했는데 갑자기 학년이 3학년, 4학년 됐잖아. 그래서 여긴 나눗셈 배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미 거기서부터 수학을 접었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 애들 이미 한 거 다 따라잡느라 그 영어 배울 시간이 없었어. 그래서 이게 또 좀 어느 정도 왜냐면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받아쓰기 하고 있었거든. 왜냐면 중국어만 계속 하다가 나 한국어로 쓸 줄 아는 말이 이거 하나였어. 2호 이거 2호 요구르트. 그러니까 내가 대만에서 수입했거든 2호 요구르트가. 그래서 2호 요구르트 맨날 2호 보면 2호 요구르트다 이래가지고 2호 11살까지 한글로 쓸 수 있는 단어가 2호 하나밖에 없었어요. 내 이름이랑 엄마 이름. 그래서 그때 받아쓰기 하느라 그래서 영어를 못 배웠는데 영어도 유딩 때 배우지 않았어? 초등학교 때. 다 초등학교 때죠. 중학교 때 배운 사람 없죠? 그지? 요즘에 영어 다 일찍 배우니까. 그래서 니네가 하도 하다 보니까 something important가 익숙하지 important something이라고 얘기한 적 없었을 거야. 그지? something good이라고 하지 good something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이미 사실 이거는 굳이 해설 안 해도 니네가 알아서 할 줄 알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 외에도 요런 놈들 다 싹 다 뭐라고? 뒤에서 꾸며줘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명사 같은 경우는 원래 이렇게 앞에서 꾸며준다. 이게 사실은 앞에서 꾸며줄 때 의미랑 뒤에서 꾸며줄 때 의미가 달라서 그런 건데 이제 오늘은 그냥 그거는 굳이 얘기하지 않고 기본적으로는 명사 앞에서 꾸며주나 띵으로 끝나거나 이런 애들만 뒤에서 후치 수식한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거를 좀 부정대명사라고 해놨어. 부정대명사. 시훈아, 부정대명사가 뭐야? 부정하는 대명사? 그럼 부정이면 뭔데? 네거티브? 안 좋다? 아니다. 안 정해졌다가 정답이죠. 왜냐면 부정은요. 너네가 부정적인 긍정적인 할 때 그 부정은요. 이거예요. 옳지 않다. 근데 요거는 정하지 않았다는 뜻이야. 정하지 않은 아무거나라는 뜻이야. 부정대명사.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어? 이 부정? 다른 품사에서? 어디서 또 배웠지? 부정? 아, 투 부정사? 아, 그거 말고. 아, 그거 빼고. 부정관사. 너네 부정관사 초중딩 때 배우잖아. 이거 얘들아 뭐가 변화한 거냐면 원을 축약한 게 어야. 그러니까 부정대명사 원이랑 어랑 같은 말이야. 알겠어? 연이 필통에 볼펜 여러 개 줘. 그 중에 그냥 아무거나 하나 줘볼래요? 이게 부정대명사야. 알겠지? 그래서 너 볼펜 여러 개면 나 그냥 하나만 줘봐. 나 좀 써보게. 안 정했잖아. 그지? 근데 예를 들면 연이 거기 혹시 제일 비싼 펜이 얼마짜리야? 1,500원? 안 뺏을게. 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제일 비싼 펜 1,500원짜리 나 그거 줘. 나 그거 쓸래. 라고 하면 딱 특정했죠. 그럼 그때 쓴 게 정관사야. 그리고 아니면 it, them 이런 거 쓰면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 얘기하는 부정대명사는 그러니까 one, body, where로 그러니까 thing으로 끝나지 않은 다른 부정대명사 얘네도 마찬가지 뒤에서 꾸며준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 이 부정대명사라는 개념 자체가 정하지 않은 그러니까 여러 개 중에 그러니까 대신 부정대명사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 개가 있어야 돼. 근데 그 여러 개 중에 그냥 아무거나 하나 탁 이렇게 찝는 거. 이게 부정대명사. 알겠지? 그래서 여러 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 이게 부정대명사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부정대명사 실제 토익 문제 보여줄게. 토익. 너네가 그
어른 되면 봐야 되는 그 시험 토익. 실제로 나와 이렇게. 설마 뭐가 답이야? C? 이거 토익 문제야 이거. 얘다 C야 C. 왜 A는 안 돼? A 안 되는 거 설명해 볼 사람. 나 펜 고장 났어. 새로 하나 사야 돼. 이거잖아. 왜 A는 안 돼? 그럼 C는 되고. 그렇지. 이거 it이라고 하면 무슨 말이에요? 딱 정할 때 찍는 거잖아. 그럼 고장난 내 펜을 다시 사겠다는 거야. 미친놈이죠 이거. 고장난 펜을 다시 사겠대.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야. 알겠지? 니네 왜 어법 문제가 왜 나오는지 알겠지? 너네 어법 틀리면 사이코 취급받는 거야 이거. 이타면 말이 안 되잖아. 이해됐어? 얘들아 이거 토익 문제야. 구라 안 치고 진짜 나와 이거. 알겠지? 토익까지 해결한 거야. 자, 이게 부정대명사 이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근데 그냥 그러면 마지막 연아 그냥 띵은 어때? 그냥 띵은 뒤에서 꾸며줘야 돼? 앞에서 꾸며줘야 돼? 그냥 썸띵 말고 그냥 띵 그냥 물건 그건 앞에 줘. 왜? 썸 같은 수식하는 어가 애초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얘는 앞으로 오는 거야. 알겠어? 또 띵 했다고 무조건 후치 이러지 마라. something, nothing, anything 이라고 해서 some, not, any 같은 수식어구가 있는 단어였을 때만 뒤에서 꾸며주는 거지. 그냥 thing만 썼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thing은 앞에서 쓰는 거야. thing은 형사가 앞에서. 알겠지? 개념 끝. 됐죠? 자, 워머업 같이 풀어볼까? This is too large. I need small something이 아니라 뭐라 해야 돼? I need something small. Is there something interesting? 이라고 해야겠죠? Interesting something은 틀린 말이에요. I have had a good feeling since this morning. I think something wonderful will happen. 이라고 해야겠죠? 4번. I wanna eat. 자, 타동사지. 그럼 명사 나와야겠지? 자, 원래는 형용사, 명사 순으로 써야 되는데 얘는 something이라고 했으니까 fresh를 뒤에다가 써야 됩니다. I wanna eat something fresh. 그다음 5번. I wanna wear something new. I know somebody funny. We're looking for. Look for는 뭐뭐를 찾다라는 뜻이죠. We're looking for somebody tall. 이렇게 하면 되죠. 너무 쉽다, 그지? 연아 여기 안 틀려올 수 있지? 자, Food in History. 자, 6과 대화문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풍동중. 자, 선호하는 걸 묻고 답하는 거랑 추천 부탁하기. 아무래도 이제 음식이랑 이런 거 나오니까 요거 나중에 여러분들 해외여행 가서 써먹어야 되니까 한번 야무지게 배워봅시다. 자, 51쪽 밑에 스크립트 봅니다. Do you have anything for this dessert? 자, 얘들아 이거 S 두 개 붙었잖아요. 프랑스어예요. 디저트요, 디저트. dessert 이렇게 발음해야 돼요. S가 빠지면 desert가 돼서 사막이 돼요. 그래서 Do you have anything for dessert? Aunt May. 메이 이모. 디저트로 뭐 없어요? 자, 이렇게 물어볼 때 쓰잖아. 물어볼 때. 그러면 something이 아니라 anything이라고 any를 써야겠지. 의문문이니까. 그래서 써놓을게요. 자, any는 언제 쓴다? 의문 내지는 부정문일 때. 자, yes, Johnny. Do you prefer pie or cake? prefer가 선호하다잖아. 뭐뭐보다 더 좋아하다. 자, 파이가 낫니? 케이크가 낫니? 라고 하니까 I prefer cake 라고 prefer, 선호를 얘기할 때 쓰는 겁니다. Okay, I have some chocolate cake. I'll get you some. 내가 좀 갖다 줄게 라고 하네요. 자, 그러니까 prefer를 쓰면 돼요. prefer. 자, 다음 장 두 번째 스크립트.
I'm thinking of. 얘들아, think가 생각하다잖아. 근데 think하고 of를 쓰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막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잖아. 예를 들면 지금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상우는 집에 가고 싶은 생각, 롤 돌릴 생각, 현빈이랑 놀 생각, 주말에 뭐 할 생각, 집에 가서 누나한테 뭐 얘기할 거 있는데 뭐 할 생각, 이렇게 막 여러 개가 있다 치자, 그지? 근데 그 중에 롤 딱 하나 꽂혀갖고 나 이따 롤에서 뭐 하지? 제가 지금 롤을 잘 안 해봐서 모르긴 하는데 어쨌든 뭐 롤이랑 게임에서 뭐 그 챔피언이었나? 그 캐릭터? 뭐 현질하지? 막 이걸 네가 지금 계속 골똘히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 지금. 그때 쓰는 게 think of야. 뭐뭐에 대해서만 딱 하나 쭉 꽂혀서 생각하는 거. 자, joining a sports club. 나 체육 동아리 들어갈까 생각 중이야. 좀 요즘 고민이야. 이런 뜻이야. Do you prefer indoor or outdoor sports? 실내 운동이 좋아? 실외 운동이 좋아? I prefer indoor sports. 그럼 이제 농구 같은 거 하겠네, 그지? 나는 실내 운동이 좋아. 배드민턴이나 농구 같은 거. I was in the badminton club last year. 나 배드민턴 동아리 들었었어. Why don't you? 뭐뭐 하는 게 어때? 라는 뜻이죠. 청유 문장. 자, 그러면 이럴 때는 how about 같은 거를 쓸 수도 있겠죠. How about 해서 joining 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how about joining 내지는 why don't you join the table tennis club then? 테이블 테니스가 핑퐁, 탁구 얘기하는 거죠. That's a good idea. Thank you. 라고 하면서 끝납니다. 이번에 뭐 대화문 그렇게 어려운 거 없네요. 그죠? 자, listen and speak to. 자, 이제 두 번째 표현 배워보겠습니다. 바로 54쪽으로 옵니다. 자, 스크립트. Excuse me, I'm looking for. 자, look for는 뭐뭐를 찾다라는 뜻이죠. An Italian cookbook. 이탈리아 요리책을 좀 찾고 있어요. Could you recommend one? 자, 하나 추천해 주실래요? 자, 여기서 one은 당연히 자, 여러 가지의 쿡북이 있는데 그 중에 그냥 하나 추천해 주세요라고 해야 되잖아. 이시라고 하면 안 돼. 이시라고 하면 이탈리안 쿡북이 하나밖에 없다는 뜻이야. 근데 그 중에 여러 개 중에 하나 그냥 아무거나 추천해 주세요라고 해야 되니까 이시 아니라 원이라고 해야 돼. 알겠지? 이런 걸 소위 전문 용어로 부정대명사라고 얘기합니다. 자, well, have you ever? 자, ever라고 했잖아. 지금까지 이탈리아 음식 요리 해본 적 있어요? 라고 경험을 물어보네. 경험. 그러니까 현재 완료 써야겠죠. 지금까지 해본 적 있냐라고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현재 완료로 대답해야겠죠. 이런 거 듣기 빈칸 때 다 뚫려 있겠지. 조심해. 그러니까 제대로 복습해와야 돼. No, I haven't, but I want to try. 한번 시도해보고 싶어요. I really like spaghetti. 스파게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Then how about, how about이잖아. 그러니까 아까 썼던 거 반대로. Why? How about this Italian? 이거는 근데 why don't you라고 하면 안 되는구나. How about this Italian cookbook for beginners? beginner 초급자. 초보를 위한 이 이탈리아 쿡북은 어떠세요? It's on sale now. On sale. Be on sale. 할인 중이다라는 뜻이야. 심지어 할인하고 있어요. Good, thank you. I'll take it. 그걸로 주세요. 라고 하네요. 자, 다음 장. 자, recently. 자, 이것도 듣기 때 발음 잘 봐야 돼. recently 이렇게 이쁘게 친절하게 발음 안 해요. recently라고 하면 최근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최근에 쭉 시간 흐름을 나타냈으니까 현재 완료 쓴 거예요. I haven't seen a movie recently. 나 최근에 영화 본 적이 없어. Could you recommend a good one? 자, 요 원도 당연히 movie 가리키는 거야. 영화가 여러 개 중에 하나니까. Why don't you see Iron Man? 뭐야 여기 또 Iron Woman 2? Iron Woman 2는 어때? Why don't you? 그러니까 how about seeing이라고 바꿀 수 있겠지? It's a big hit. 이거 대박 쳤어. Well, I don't like action movies. Can you recommend any good comedies? 좀 코미디 영화, 웃긴 영화 좀 추천해 줄래? Then how about funny families? 그러면 funny family는 어떠니? That sounds good. 자, 이 사운드는 감각동사, 자동사니까 보어로서 형용사 와야겠죠? 자, 그 다음 장, 자, 57쪽 봅니다. 자, 스크립트 이제 두 개 다 짬뽕돼서 나오겠죠? Have you been to the new Chinese restaurant, Miss Park? 자, have you been? 가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완료 아주 그냥 도처에 깔려있네. 이 현재 완료는 경험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여기 새로 연 중국집 한번 가보신 적 있어요? Miss Park? Are you talking about the one on Main Street, Jane? 자, 여기서 원도 마찬가지. restaurant. 왜냐면 레스토랑이 여러 개잖아, 중국집이. 그 중에 그거 얘기하는 거야? 메인 스트리트에 있는 거? 그래서 yes, that's the one. 맞아요, 그거예요, 그거. They opened about는 여기서 대략이죠. 2 weeks ago. 2주 전에 열었잖아요, 그쵸? 라고 하니까 I think so. 그런 거 같아. 그렇다고 생각해. I went there last Friday with my friends. How was the food? 음식 어땠는데요? It was great. We ordered many different dishes. 여기 dish 접시가 아니라 요리죠, 요리. 우리 여러 요리를 다 시켰거든.
I really like the fried vegetables. 근데 튀긴 야채가 제일 맛있더라고. Could you recommend a dish for me? 그러면은 요리 하나 추천해 줄래요? I'm going there for dinner tonight with my family. 오늘 저녁에 가족들이랑 가거든요. Do you prefer seafood or 써야 돼 or meat? I prefer seafood. 자, 그럼 해산물 좋아하면 then you should try their fried fish. 그러면 튀긴 생선을 한번 자, try 한번 먹어봐. 시도해봐. 노력하다 하면 안 돼. try는 애초에 시도하다는 뜻이야. You love it. 너 좋아할 거야. 라고 하면서 끝이 납니다. 자, 그러면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대화문까지 봤고요. 대화문이 무난하네요. 특히 진짜 중고등 때 듣기에 많이 나오는 무수히 많은 표현들이 깔려 있으니까 이거는 나중에 고등 듣기에서도 유용하게 쓰이니 표현이랑 뜻 다 정확하게 숙지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요. 이제 클리닝룸 1으로 넘어가셔서 CT 선생님의 지도하에 이제 마저 문제 쭉 풀고 하원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드디어 6과 대화문까지 왔으니까 당연히 6과 대화문 다음 수업 때 빈칸 테스트 내겠죠. 복습 게을리하지 마시고요. 우리 100점 맞기로 한 그 초심 잊지 말고 이제 6과까지 넘어왔으니 5, 6과가 다 같이 숙제 나가요. 그러니까 숙제에 밀리지 않게 제발 꼼꼼하게 잘 풀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 많았고요. 이제 클리닝룸 1으로 넘어갈게요.